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AI를 앞세워 등장한 갤럭시 S24 울트라, 좋은 건 다 때려넣은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능을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를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1년 전에 나온 갤럭시 S23 울트라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얼마나 좋아졌는지까지 영상에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의 디자인은 S22 울트라에서 처음 적용한 물방울 디자인을 이번에도 사용했고, S23 울트라에 있던 앞뒤 좌우 측면 모서리 엣지가 사라졌습니다.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한 것도 전작과의 차이점인데 완만한 곡선이 들어간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변화로 스피커홀의 모양이 작은 구멍 여러 개에서 길쭉한 구멍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크기는 6.8인치 대화면을 탑재한 스마트폰이다 보니 상당히 큰 편입니다. S23 울트라의 비교시 화면 비율이 19.3대 9에서 19.5대 9로 바뀌면서 가로가 0.9mm 늘어났고 세로가 1.1mm 줄어들었습니다. 세로 길이가 조금 줄어든 것은 하단 베젤이 S23 울트라보다 얇아진 영향도 있는데, S24 울트라의 균일한 상하 좌우 베젤이 보기 좋습니다. 두 스마트폰을 정면에서 보면 S24 울트라의 좌우 베젤이 상대적으로 두꺼워 보이는데 S23 울트라의 엣지 효과 덕분입니다. 실제로 좌우 베젤 두께는 거의 비슷합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의 디스플레이는 3120x1440 해상도, 1에서 120Hz 저경영 주사율, 최대 밝기 2600니트를 지원하는 LTPO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입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은 모두가 이견 없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으로 무엇을 하든 만족감이 충분히 높습니다. 전작 대비 최대면 밝기가 1750니트에서 2600니트로 많이 증가했는데 S23 울트라도 이미 밝아서 증가한 만큼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밝기 최적화를 활성화하고 햇빛을 바로 받는 상태에서 사용해보면 두 스마트폰 모두 잘 보이는데 S24 울트라가 조금 더 밝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반사율을 75% 줄이는 저반사 코팅이 들어가서 S23 울트라보다 확실하게 화면에 비치는 게 줄었습니다. 대신 디스플레이에 그린 계열의 푸른빛이 살짝 나타납니다. 화면을 끄고 LED 등이 비치는 모습을 보면 푸른빛이 확인이 됩니다. 저반사 코팅의 영향이죠. S23 울트라와 함께 보니까 차이가 느껴지고, 단독으로 보면 미세한 푸른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한데, 디스플레이 설정이 화면 모드에 들어가서 선명한 화면의 고급 설정 G값을 왼쪽에서 두 번째 칸까지 줄입니다. 설정을 바꾸고 S24 울트라를 보면 푸른빛이 도는 현상이 거의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24 울트라를 구매한다면 다른 건 다 기본으로 쓰더라도 이건 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 젠3 AP를 탑재한 갤럭시 S24 울트라의 퍼포먼스를 각종 벤치마크 결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인 체감을 위해 S23 울트라는 물론이고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벤치 6는 싱글코어 2301점, 멀티코어 7215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G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 역시 5157점으로 훌륭합니다.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테스트하는 솔라베이 점수가 8798점으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이어서 이런 높은 점수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GPU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70.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라베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S24 울트라의 레이트레이싱 성능 유지 안정성이 62.3%로 최고점 대비 다소 내려오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합니다. 스로틀링만큼이나 중요한 발열도 체크를 해보면 4K 영상 촬영을 10분 이상 할 때 최고 온도가 전면 34.7도, 후면 36도를 기록하고, 초고 사용을 요구하는 게임 원신의 그래픽 설정을 가장 높게 세팅한 상태에서 30분 이상 플레이를 진행 중에 최고 온도가 전면 39.4도, 후면 41도로 상당히 준수합니다. 종합적으로 발열 수준이나 스로틀링을 위한 실제 사용 성능이 충분히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APU와 함께 기본 성능에서 알게 모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램은 LPDDR5 12기가, 저장 장치는 UFS 4.0입니다. 저장 용량은 256기가, 512기가, 1T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두 개의 망원 렌즈로 쿼드 구성인 것은 S23 울트라와 동일한데 10배 줌 렌즈가 5배 줌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율이 줄긴 했지만 f4.9 밝기의 1000만화소 10배 줌 렌즈가 f3.4 밝기의 5000만화소 5배 줌 렌즈로 바뀐 것이니까 너프된 것은 아닙니다. S24 울트라와 S23 울트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사진과 영상을 열심히 찍어 왔습니다.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두 스마트폰 모두 훌륭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는 없고, S24 울트라의 사진에 아주 조금 노란 빛깔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 역시 뭐가 더 좋다고 구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초광각 사진 역시 두 스마트폰 모두 준수합니다. 이어서 망원 촬영에서는 렌즈 구성이 다른 만큼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두 스마트폰 모두 광각렌즈로 픽셀 비닝에서 구현하는 이 배줌은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확대해보면 S24 울트라가 노이즈 처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합니다. 3배줌 촬영 사진은 빛이 비추는 밝은 영역이나 그림자가 비추는 어두운 영역을 S24 울트라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S24 울트라의 명암 표현이 S23 울트라보다는 약간 더 좋은 거죠. 5배줌은 S23 울트라가 크롭 결과물인데 품질 면에서 S24 울트라와 비교 시에 의외로 막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크롭인 S23 울트라는 심도 표현이 제대로 안 되고 S24 울트라는 초점을 잡은 곳과 깊이 차이가 나는 곳의 심도 표현을 제대로 합니다. 10배줌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할 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각이라서 S24 울트라가 5배줌 렌즈로 픽셀 비닝에서 10배줌을 어떻게 구현할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면서 보면 S24 울트라의 픽셀 비닝 10배줌이 기본적인 품질 면에서 S23 울트라의 광학식 10배줌과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다만 S24 울트라의 10배줌 사진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촬영이 되고 확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면 선명도가 S23 울트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주간에 이어 야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광각 3배줌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차이를 보여주는데 5배줌은 확실하게 S24 울트라가 좋다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10배줌은 S24 울트라의 사진이 S23 울트라에 비교해서 비슷한 품질이 나옵니다. 빛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야간 모드로 3배줌 촬영한 사진을 보면 언뜻 봐서는 비슷하지만 S24 울트라가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이 살아 있습니다. 이어서 10배줌 촬영을 하면 촬영간에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S23 울트라의 사진은 구린데 S24 울트라의 사진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나이토그래피 줌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삼성의 발표가 사실이더라고요. 사진의 영상은 광각으로 걸으면서 촬영한 결과를 보면 S24 울트라가 빛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고 사진에서처럼 약간 노란 빛깔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떨림을 잡는 수준은 두 스마트폰 모두 훌륭하고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2배줌 망원 역시 광각과 마찬가지로 S24 울트라가 빛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배줌 망원은 구분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5배줌은 디지털 줌인 S23 울트라가 광학 줌인 S24 울트라에 비해 확연하게 품질이 떨어져서 차이가 다소 많이 납니다. 반대로 10배줌은 S24 울트라가 S23 울트라의 광학식보다는 떨어지지만 차이가 5배줌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5배줌에서 S23 울트라가 S24 울트라보다 2단계 아래 정도의 품질이라면 10배줌에서는 S24 울트라가 S23 울트라보다 1단계 아래 정도의 품질입니다. 주간 영상에 이어 야간 영상은 메인 광각과 3배줌 촬영이 나눠 분석을 하면 S24 울트라와 S23 울트라 사이에 차이가 없지는 않겠지만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5배줌은 S24 울트라가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더 좋은 것이 표시가 나고 10배줌은 S23 울트라의 영상이 약간 더 선명한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카메라 성능을 정리하면 갤럭시 S24 울트라는 절대적으로 최상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S23 울트라와 비교 시 초광각 감각은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망원에서는 S24 울트라가 종합적으로 더 좋습니다. 10배줌 렌즈 대신 5배줌 렌즈를 선택하고 픽셀 비닝으로 10배줌을 구현한 것이 좋은 선택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소수 취향이라 10배줌을 워낙 많이 사용해서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다수는 5배줌을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S24 울트라의 10배줌이 S23 울트라의 10배줌과 비교해서 생기는 아쉬움의 폭이 S23 울트라의 5배줌이 S24 울트라의 5배줌과 비교해서 생기는 아쉬움의 폭보다 작습니다. 카메라에서 마지막으로 전면 카메라는 우열을 가릴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셀피 촬영 성능은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AI를 활용한 여러가지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빠른 설정창에 있는 통역을 누르면 바로 통역창에 실행되고 지원하는 언어는 총 11개입니다.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아두면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도 온 디바이스 통역이 가능합니다. If you download the language pack, you can interpret on device without a network connection. 통화 시 실시간 통역은 통화를 걸거나 받은 후에 실시간 통역을 누르면 시작됩니다. 짧은 통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Hello. It's Rachel.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실까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야식을 배달하면 안 될까요? I'm so hungry. Can't we deliver late night snacks? You should never eat late night snacks because you have to lose weight. 살을 빼야 하기 때문에 늦은 가벼운 간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하네요. 내일 아침 식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That's too much. Do
Do I have to wait until breakfast tomorrow? Yes, that's the answer. 이어서 삼성 키보드에서 제공하는 채팅 어시스트입니다. 번역은 원하는 언어로 설정하고 타이핑을 하면 거의 바로 번역된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 스타일은 문장을 타이핑하고 나서 눌러보면 다양한 스타일의 톤의 매너를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문법은 단어 뜻 그대로 타이핑한 문장에 틀린 곳이 없는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 키보드에 내장된 기능이니까 키보드를 사용하는 모든 앱들은 다 채팅 어시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AI 서비스인 서클 투 서치는 웹브라우저든 갤러리든 화면상에 보여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홈 버튼을 꾹 누른 다음 검색하고 싶은 부분에 원을 그려줍니다. 처음 이 기능을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검색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웹서핑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화면상에 궁금한 게 나왔을 때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겠더라고요. 예쁘고 멋진 옷이 나왔을 때 찾아본다거나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소품, 자동차 등이 궁금해서 서클 서치를 사용하는 경험이 꽤나 괜찮습니다. 갤러리 안에도 흥미로운 기능 두 가지, 생성형 편집과 인스턴트 슬로모가 있습니다. 먼저 생성형 편집은 갤러리에서 사진을 고른 뒤 편집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AI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의 기울기 조절과 사진 내에 있는 객체 이동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편집 후 아래에 있는 생성 버튼을 누르면 빈 공간을 알아서 채워줍니다. 원본과 편집된 사진을 번갈아서 보면 꽤나 쓸만합니다. 다음 인스턴트 슬로모는 일반 촬영한 영상을 보다가 느리게 보고 싶은 순간 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 슬로우 모션 재생이 가능합니다. 은근히 많이 사용될 법한 기능입니다. AI 기능은 삼성 노트에도 들어갔는데 회의 시 녹음한 파일을 원하는 언어로 설정해서 텍스트 변환하면 내용을 발화자별로 정리를 해주고 요약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함께 볼 수 있고 요약된 내용까지 이상 없이 번역이 됩니다. 번역 및 요약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AI 버튼을 누르면 번역과 요약 메뉴가 있고 번역을 누르면 한글로 번역이 되고 요약을 누르면 요약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이보기는 232g으로 234g의 S23 울트라보다 2g이 가벼워졌는데 번갈아 들어봐도 차이를 체감하기는 힘듭니다. 여전히 묵직한 스마트폰이고 손목이나 손가락에 무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하는 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은 영상을 보고 글을 읽고 판단해도 되지만 크기와 무게는 꼭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상대성이 가장 강한 부분이거든요. 갤럭시 S24 울트라의 스테레오 스피커는 소리의 선명도, 공간감,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밸런스 등 모든 요소가 충분히 훌륭합니다. 저처럼 막기인 분들 뿐만 아니라 섬세하게 소리를 듣는 분들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S23 울트라와 비교하면 소리가 조금 더 풍성하고 고음에서 확실히 더 치고 나갑니다. S23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아기자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갤럭시 S24 울트라의 진동 모터는 묵직하고 굵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S23 울트라와 비교 시 진동이 주는 느낌 자체는 비슷한데 진동의 세기는 최대 설정 기준에서 S24 울트라가 조금 더 강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자는 그 밖의 내용으로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3, UWB를 지원하고 IP68 방수 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입력 옵션이 S펜을 내장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5000mAh 배터리는 최대 45W 충전을 지원합니다. AI를 메인 테마로 나온 갤럭시 S24 울트라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마트폰을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 질러도 괜찮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입니다. 가격이 S24와 S24 플러스는 거의 동결인데 S24 울트라만 약 10만원 정도 오른 게 아쉽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